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다. 예. 보통 전쟁 중에도 성탄절에는 잠깐 휴전을 하는 게 관례가 있었죠. 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과 한동훈 전 대표 측 사실상 내전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전 대표가 크리스마스 전날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장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가 많았다. 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다라고 치하를 했는데요. 예.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어제는 동지적인 관계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같은 당이니까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합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함께 잡고 같이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휴전을 제안했다라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휴전 제안이다. 그런데 제목처럼 크리스마스 휴전 없었다라는 것은 장동혁 대표 측이 이걸 안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보시면 이제 한 전 대표의 노고를 치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자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절박함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좀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요. 네. 또 오늘도 한 발짝 더 나갔는데 자, 지금 당 안팎에 한동훈, 이준석 두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상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장동혁 대표 측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면서 이제 전국 주도권, 당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굳이 한 전 대표 등을 포용할 필요가 없다. 어떤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24시간 필버 이후에 당내 주도권 장동혁 대표가 쫙 가져가니까 우리 동지가 되지 않을래?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실컷 이제까지 학폭해놓고 야 앞으로 잘 지내자 하는 더글로리의 박연진이랑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자,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이 단계 사건에 대해서는 할 테면 해봐라 강경 입장을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 크리스마스 짧은 기간에도 휴전이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당내 갈등 이거 계속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이 크리스마스 사실상 사랑이 넘치는 시즌이죠. 예. 예를 들어 심지어 공무원들도 오빠와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예. 시즌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오히려 좀 더 이제 다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진 사이의 어떤 폭로전보다는 여권 내의 어떤 균열의 큰 그림이다. 민주당 여권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에 초점을 맞췄는데 반면 한 전 대표는 저 사건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력 비리다라면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와대.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용산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죠. 잠깐 보시면 대통령실에서는 마지막 출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9일부터는 이제 청와대 여민 일관으로 출근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대통령의 상징이죠. 봉황기도 29일 0시부터는 다시 청와대에 개항이 됩니다. 예. 이번 주부터 일부 직원들과 또 기자들은 먼저 청와대로 가서 업무도 하고 취재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여민관에서 직무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상시적인 직무는 여민 일관에서 보고 이 본관 집무실은 어떤 대외적인 행사 같은 걸 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쓰였고요. 예. 참고로 여민관이라는 명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백성과 함께한다. 그런데 이제 MB 정부 들어서 위민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죠. 백성을 위한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여민관으로 바꾼 역사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다 보니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습니다. JTBC의 공간이 일부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장면 보고 가시죠. 그럼 대통령의 집무실은 여기에 예, 조금 비좁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뭐 비좁습니다. 그러나 뭐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아, 저곳이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 집무실을 쓰고 그 밑에 2층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3실장이 모여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참고로 이제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저렇게 업무 집무실 배치를 해버리면 대통령이 인터폰을 누르면 실장들은 30초 컷이다. 30초 예, 컷이다. 30초 안에 올라갈 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참고로 이 윤건영 의원은 그 여민관 직원들의 그 숨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데 어떤 장소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센트럴파크 네, 센트럴파크. 청와대 내 모든 이 소통의 중심지잖아요. 다 모이는, 다 모이는 곳이에요. 곳이. 가끔 대통령 욕도 하고 수석대 실장들 욕도 하면서 또 서로 또 소통도 하는 그런 공간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까지 듣죠. 연일 비하인드 뉴스 준비하느라고 목이 쉬었네요. 내일은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